오는 4월 2일에는 충남 아산시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1년여가량 짧은 잔여임기 시장을 뽑는 선거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치러지는 데다 성장하는 도시 아산시의 수장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평가됩니다. 누가 적임자일지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시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되셨습니다. 특히 후보님 입장에서 이번 재선거 더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출마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산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수계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기로 인해서 지금 탄핵 국면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산시는 국민의힘 출신 박경기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해서 지금 시정 공백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23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당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자당 후보를 또 공천을 했고요. 따라서 이번 이 재선거를 통해서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이 오만과 불통에 대한 그를 심판하려 주시자고 믿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재선거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아산시의 자존심, 우리의 무너진 아산시를 다시 세우는 그런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임기지만 이것만큼은 해내겠다 싶으신 공약이 있으실 텐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요즘 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경제, 특히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시내 상가를 다니다 보면 공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어떤 일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 화폐를 3천억 정도 발행해서 그 지역 내에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아산시 재정이 2025년도 예산이 1조 한 8천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상반기 중에 최대한 1조 정도를 조기 집행해서 시내에 좀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 부담, 이자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500억 정도 그 특례 보증을 통해서 그 저리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선 7기에 제가 계속 해왔던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14개 산업단지, 14개 도시개발 사업 등 또 도시개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후보님께서 물론 경제 문제도 있겠고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산시는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도시입니다. 많은 교통망 문제, 도로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를 구축을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에 경부 쪽 중심으로 있었던 경부 고속철도나 경부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임기 중에 추진했던 서해선 철도 문제라든가 서부 내륙고속도로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또 천안, 아산, 당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일부 준공이 됐고요. 근데 지금 아직 마무리 못한 뭐 신창 IC 신설 문제라든가 또 국지도 70호 건설하는 문제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 시설에 대한 그 진행했던 것들을 조기에 좀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시내권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라든가 개인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도 또 권역별로 지금 온양 원도심, 배방, 탕정, 둔포 쪽에 공용주차장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현안입니다. 아산시 현안 중에 그 아파트 거주 환경 개선 사업과
또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 악취 문제 이 부분이 현안으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가구가 14만 7,800 가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 77%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농가나 그 단독주택 중심의 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산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의 환경 개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산시에서는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진입로 문제라든가 조명 문제 또 각종 놀이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아파트 내 축제라든가 마을 잔치 또는 아파트 내 어떤 물놀이 시설 등 어린이를 위한 이런 사업들도 더 많이 해서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저희 아산시에 그 배방 풍세 인근이라든가 은봉 또는 인주 인근에 그 가축 분뇨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접경 시군과 함께 좀 협력해서 이 부분을 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가축 분뇨의 원인이 되는 그 돈사라든가 우사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현대 사업을 좀 하고요. 악취 저감제 관련된 어떤 지원 문제를 좀 더 파격적으로 좀 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원적으로 그 현대화 사업이나 저감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관련된 어떤 시설물들을 전체로 좀 옮길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관련된 어떤 산업단위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새로운 어떤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시장 역점 공약 중 하나였죠. 일명 아산항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좀 찬반이 많이 거셌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우리 바다를 갖고 있는 우리 아산이 정말 그 연안항이든 국가항이든 항만을 갖고자 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아산항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 2020년도에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저희도 항만 시설에 대한 그 용역도 했고 그걸 반영시켜서 국가가 그 항만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 아산만은 우리 아산시에 접해져 있는 바다는 삽교호나 아산호의 최종 마지막 만입부이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3만 톤 정도의 기본적인 그 배가 들어오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한 7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국가 항만인 평택 당진항이 저희 아산만 바로 앞쪽에 인근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항만 기본 계획을 변경 또는 수정을 상당 부분 해야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서 아산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20년도 항만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현실적으로 우리 아산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그 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과
또 서해안의 낙조와 억새, 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 바다 친수 공간을 활용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부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그 관광 생태 체험이 가능한 해수시설 이런 부분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부시장을 지낸 관료 출신 후보와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더 낫다. 강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 재선거는 선거 결과 발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인수위를 구성하거나 뭐 업무를 파악할 시간,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산시에서 읍면동장부터 시작해서 또 시의 분청 일도 했고, 도청에서 실과장 또 국장까지 했고, 또 행안부에서 그 업무를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시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아산시정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서 업무를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선거의 저의 강점은 즉시 전력 투입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선거 후에 떨어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또 시내 곳곳을 다녀봐서 우리 아산시의 문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듣고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바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행정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번 선거 필승 전략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선거는 단순히 아산시만의 어떤 재선거가 아니라 비상계엄과 또 내란을 획책했던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또 선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 지난 선거에 낙선한 이후에 아산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곳곳을 다니면서 아산시 문제를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을 연속해서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필승카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문제가 되는 그 부정선거 또는 허위사실이나 거짓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선거 감시단을 500명 이상 그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저희 필승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대 당에서 예. 계속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예, 있지만 예. 앞으로의 이 의혹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의혹을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나 또는 거짓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법의 심판을 좀 맡겨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잘못된 어떤 그 허위사실이나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그 불법 선거 감시단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항들을 체크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아산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획책으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전임시장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시정 공백이 생겨서 아산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서 정치가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는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도시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가서 아산시정을 볼 수 있는 행정 경험과 아산시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를 더 나은 아산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